명경이 되어 있을 때는 그 대상이 있는 그대로를 비춰주지만은 우리가 그 마음을 쓰는 운영의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달렸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뭐 남을 죽이고 살리고 이 말이 그 자기 자신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막야금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그 때에 맞춰서 적절성을 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한거 홀에 한거 사중득활 활중득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 사람이 가면은 오랑캐 사람이 오고 오랑캐 사람이 오면은 한나라 사람이 간다. 똑같은 말 반복했죠. 그 앞뒤만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떤 보면은 한거 호래면은 호거할래 그러면 짝이 맞는 것 같은데 앞에 말하고 뒤에 똑같은데 단어만 앞뒤로 바꿨어요. 이 문장은 하는 여기 뭐 중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은 그 주변에 오랑캐라고 부르죠. 그죠? 호나라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 우리 계속 선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마음의 안 속의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예요. 여기에 중심이 이제 중국이니까 중국인 중심으로 보니까 마음의 본마음, 마음 전체 능력. 이것이 한이라고 보면 돼. 이 마음 전체 능력이 요 호는 뭐라고 보면 언어적 사유 방식이에요. 우리 일상적 생각의 방식. 언어를 사용해서 분별심을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분별심 일으키고 하면은 본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이제 용어만 한데 이 그림 그리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좀 이렇게 그린다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 속에 여기 언어라는 게 들어와요. 언어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물에다가 잉크를 집어넣잖아요. 그죠? 집어넣으면은 물 자체가 바깥에서 물이 물들잖아요. 파란 잉크병으로 하게 두지만 사실은 오래 앉으면 거기 가라앉으면 물이 그대로 있어요. 물 자체는 물들지 않아요. 그게 섞여서 함께 보일 뿐이지. 그렇죠? 우리의 뇌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언어 속에는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언어 속에는. 그렇지만은 그 언어 속에 물든 마음이 있지만 물들지 않는 아까 말하자면 잉크 떨어져가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은 그 자체가 청정이에요. 물이 그 잉크에 요런 입자가 가만히 있으면 다시 가라앉으면 물이 맑아지잖아요. 그게 이제 청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옛 사람들 선사들은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물과 맑은 물과처럼 이 언어라는 걸 푸른 잉크처럼 그렇게 뚝 뿌리면은 이 마음의 운명이 언어에 물들어가 전부 그것만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 원래 흰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흰 부분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 본래가 이게 언어가 들어갔던 뭐 이게 물의 본래적 기능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견의 능력이에요. 아까 마음은 거울과 같다 그랬죠. 마음의 또 다른 능력이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 잊어버렸는데 마음은 마음을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묘하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깥에 자극이 들어오면 명경이 되어 바깥만 자꾸 보죠. 감각과 보고 남의 얘기 듣고 거기 대응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이 마음 관리하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면은
그 말하는 내를 안에서 내 자신의 마음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할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 내 생각이 왜 이렇게 진행될까?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 보는 능력이 마음의 본래 능력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언어를 사용하면 그 능력이 없어져 사그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찾자라는 거는 자기 안에 지금 언어를 사용하면서 수많은 사유작용하지만 그 사유가 뭔가 물들어 가지고 막 진행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화가 나가 어떻게 화난 줄도 모르고 화난 자체에 묻어가 그냥 신경질만 내는 거예요. 가만 보면 화날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보면은 내가 왜 이 화를 내지? 내가 화낸 마음은 뭐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가만 지켜보면은 스스로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마음 관리법이라는 게 지금 마음의 본래 기능이라는 거는 바깥을 보는 게 아니. 그래서 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은 자신이 마음이 운행하고 있는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라 이 말이에요. 사유하고 있는 그 자체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언어를 사용하면서 부리는 마음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건 이래 생각해요. 애들 꼬마가 둘이 그러니까 장난감 하나가 형제가 서로 이게 내 거야 하고 막 엄마하고 질질르면 내 거라고 안 듣고 싸우잖아.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걔들은 그 내 거라는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형이 그 주장하는 거 안 봐요. 무조건 내 거라고 고집만 피우죠. 그죠? 근데 엄마가 보면은 얘가 생떼 쓰는 게 보이잖아요. 그걸 남이 이게 높은 눈으로 보면은 애가 그런 막 생떼 쓰는 게 얘가 왜 그렇다. 얘가 좀 상처받아가 그때 뭐 형인데 뺏겨가 억울하니까 이 때문에 더 생떼 쓰고 있다. 이렇게 봐요. 자기가 우리가 지금 그랬으면 남이 높은 눈으로 보면 우리인데 그 보여요. 근데 자기는 안 보죠.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자기가 생각 진행하는 거 안 봐. 무조건 없고 내 거는 맞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작용을 부리면서도 우리가 주인된 게 아니고 바깥에 들어오는 것이 진행되면 그대로 밀고 가요. 더구나 바깥에 사람이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도 있고 봐라 저 사람도 저렇지. 저 사람도 저렇게 말하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없는 거죠. 남이 휘두른 대로 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응? 내 고유성이 없어요. 나는 기계의 부속품과 같이 세상의 논리에 내가 따라가면 내란 존재는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내 나름대로 내 빛깔을 내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게 진짜 내답다는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남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래 하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난 그래야 돼. 그건 자기를 잃어버린 거죠. 자기 고유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이라는 게 뭐예요? 바깥의 논리를 내 정신을 그냥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칙에 나오는 달마선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달마선사는 확연무성. 우리 정신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에 억압되어 있느냐? 내 정신은 이 거대한 우주 사이에 부품에 지나고 먼지털기 하나인데 별 거 없고 세상의 지배 논리에 난 끌려가니까 우주의 법칙, 세상의 법칙, 국가의 내 이론이면 국가의 헌법의 규칙 다 따라야 되고 남들이랑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나는 딸려가야 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 딸려가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 거대한 기계 조직품에 난 부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바깥에서 나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 원칙과 진리가 있다라는 것에 일단 우리 정신은 그냥 꼬그라져요. 굴복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 정신의 뿌리가 그거하고 맞설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다 그런데 세상이 그거 진리라던데 누가 그렇다던데 그거는 과학적 법칙이라던데 이러면은 일단 정신이 꼼짝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데서 내 독자적인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 못 내요. 왜? 주눅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정신이 바깥에서 오고 있는 것에서 이미 주눅 들고 거기에 끌려가면은 이거는 이미 자기 마음 관리해서 그게 죽으면
뭐랄까 막야제수한데 살활 하는데 이 살로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삶을 이미 의미 없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논리적인 규정에 의해서 법칙적 규정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라고 생각하면 내 의미 못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걸 오히려 포용하고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자신 안에 정신 능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지 않아요. 아까 그 가나선 할 때 가나선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바깥의 절대자에 대한 믿음 아니에요. 내 정신의 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는 세상의 어떤 법칙보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내 정신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거기에 이제 의정을 내라고 그래서 그 의심이라고 이러는데 그 의심이 논리적인 의심 아니에요. 논리적인 Y 퀘스천 내는 그걸 오히려 무력화시키는 자기 자신의 의심이에요. 내가 그런 패턴으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과연 옳은가? 이걸 의심하라는 건데 어떤 질문을 논리적으로 의심한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결국 의심하는 자기 사유 방식에 굳어진 사유 방식을 스스로 무너뜨리겠어. 그래서 내가 부존괴칙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칙이 있는 거 없다. 법칙을 넘어서는 게 우리 정신 능력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게 병립천인 온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그렇지 않아 라는 자기 정신에 확증이 있어야만 홀로 설 수 있어요. 그게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에요. 우리가 그런 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자유의식이라든지 존재의 의미 깊은 뿌리 깊은 믿음이 설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학습을 받아가 세상의 논리에 훈련이 돼서 우리 의식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과학적 법칙이고 다수결의 의결에 우리가 지배되어야 되고 이런데 다 주눅 들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래야 돼요. 아주 속된 말로 똥개처럼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우리 정신이.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부존계칙이라는 거는 규정된 패턴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는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정신 찾는 거예요. 그게 마귀아체에서 검은 내인데 있어. 내 삶이 죽고 사는 건 내 자신한테 달렸다. 이런 데 대한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사중득활, 활중득사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죽음과 삶은 우리가 반대되고 선택적인 하나, 삶 아니면 죽음.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그 갈등의 그 유명한 물음 있잖아요.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뭐 아까 간택, 이것 아니면 저것, 삶이냐 죽음이냐. 그런데 그런 분별심 가지고 문제가 이 사유 패턴이 다른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항상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 속에서 삶의 문제가 나오고 삶이라는 건 죽음 속에서 나와요. 이게 얽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뇌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참된 마음하고 물든 청정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불인 마음이 청정 마음이 섞여서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응? 우리가 잉크물은 푸른 잉크는 오래 두면 가라앉지만 우리 마음에 수많은 기억과 정보와 경험 그리고 언어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억된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다 뇌에 다 입력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걸 뭐 클린업 지운다. 어떻게 지웁니까?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오염된 그 뇌에 입력되는 수많은 정보와 기억 그거 없어집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여기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마음의 자유라는 게 이게 생각이라는 뜻이거든. 생각. 그렇죠? 무념무상 그런 말 써요. 무념.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모든 생각을 딜리트 지워라. 그렇게 되면 좋아요. 우리는 이미 입력된 기억된 정보, 언어적 정보를 지울 수 없어요. 지울 수 다만 문제는 뭐냐면 기억에 고착돼서 그걸 못 먹어도 고해요.
내 기억을 계속 끌어갖고 강화시키기만 해요. 근데 기억이라는 거 그 별 볼일 없는 거야. 잠시 내인데 그냥 쑥 와가지고 이렇게 탁 돼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이 기억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절실하고 아껴야 되고 내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나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야 하잖아요.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고착돼 있지 말아요. 그거나 임시적으로 그냥 부리는 거야. 그게 무념이에요. 이 자신의 생각에 너무 집착하고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나 아닌데 그러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 보면 돼요. 근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생각이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니는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하고 상대를 어떻게든지 파괴해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자기 생각은 누구도 그렇고 누구 증거도 있고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이 상대에게 내 생각을 끝까지 너가 나처럼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그래요. 남의 정신을 내가 어떻게 지배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친구 간에, 부부 간에, 부자 간에, 모자 간에 자식이니까 니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타자가 되면은 어린아이들은 생각은 자기 고유하게 진행된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운 정신을 남에게 보여줄 수는 있어도 남의 생각 안에 들어가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신 전체를 파괴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스스로도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도 이거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념이 중요하지요. 근데 이 무념이라는 건 생각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생각에 붙들려가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지 생각이 옳다라고 그 집착심이라고 그래요. 끝까지 그 매달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되 그 생각 별거 없어. 내 생각에도 그냥 뭐 내 생각이 그렇게 한번 툭 떠오르는 거지 뭐 자기가 생각해도요 조금 있으면 생각이 자기도 달라져요. 근데 남인데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항상 자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탁탁 맞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그래서 여기에 사중득활 활중득사라는 것도 우리 뇌에서 어떤 정보나 언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클린 없이 걔가 청정한 마음을 어떻게 없앨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흐르면 흐른 대로 흙탕물이 비가 와가 흐르면 가만두면 지대로 흐러지는데 우리가 그걸 걸러가지고 여과장치 만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되는데 내가 그거를 청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내 컨트롤을 하려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바깥 세계는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진행되는데 제일 마음의 문제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 속에 우리는 계속 붙들려 고정관념에 빠져서 계속 그거를 강화시키고 더 그 관념에 스스로가 매몰돼 빠져요. 그러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마음 다스리는 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도 논리적으로 따져도 삶하고 죽음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에 우리 죽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은 아니고 항상 어떤 속에서 맞물려 있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맞물려 있잖아요. 언어하고 그러니까 집착심과 집착된 것과 집착되지 않는 두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 칼날 같은 새에서 우리가 그 순간에 어떻게 여기로 가느냐 저기로 가느냐 그때 시때때로 우리가 막야 재수 우리 손으로 이쪽으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한 번 마음은 모든 걸 깔끔하게 처리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마음은 계속 흐르고 바뀌니까 언제 명상을 한번 해가지고 마음이 환희감을 느꼈다 그러면 모든 인생이 다 풀릴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욕하고 신경질나고 또 그래요. 그러면 좀 더 강하게 또 그런 고통 속에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하면은 그 힘이 나쁜데 흡인된 훈련된 그 마음의 강화력보다 습보다 업력보다도 훈련된 게 강하면은 마침내 되는 거죠. 그 힘이 더 강할 때까지 한두 번 마음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일부터 뭐 새벽부터 나 공부 열심히 할 거고 됩니까? 안 되지. 3일 가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1시간 가면 없어지지. 네. 그러니까 사중득활, 우리가 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나야 뭐 문제가 좋을 거다. 여러분 원시 같은 사람들 인연관계에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 하고 원망하잖아요. 저 사람만 안 만나면 내 살 것 같지요? 안 그래요. 그 벗어나면 더 지독한 놈만 또 만나요. 어디가 다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건 도피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마주서서 그 문제를 마음속에서 내가 극복할 때 되는 거지. 대상인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인 내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을 욕할 거 없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그런 사람을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편안하냐. 그게 내인데 진짜 문제지. 내가 화나니까 내 화는 정당하고 그걸 욕을 한다고 해서 내 화가 정당해진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그 화병이 다른 데 가면 다른 사람이 또 투사가 돼 똑같이 돼요. 자기가 옮겨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과 삶의 문제도 솔직히 말해서 삶의 문제를 알려면 죽으면 맛봐야 돼요. 안 그러면 뭐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숨쉬고 움직이게 사는 줄 아는데 진짜 내일 갑자기 죽음이 타고 하면 이 삶의 의미가 그때 정말 절실하게 다가오죠. 항상 문제는 현장에서 부닥치는 이제 마주한 데서 거기서 칼날 같은 데서 이렇게 하냐 저런데 그런 데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중득활 활중득사 이 말이에요. 자 말해보자. 차도 도저리 이곳에 이르러서는 우장마생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고, 약 무투관저 안 전신처. 오늘 수시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만약 투관저, 관자가 뭐예요? 관문이죠. 그죠? 투는 뭐예요?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뚫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투명하다, 투과하다, 투자에 이거 꿰뚫을 투자, 통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관은 관문의 문턱이잖아요. 문턱을 꿰뚫고 넘어가는 안목이 없거나 전신처가 없는다면, 다시 말하면은 관문을 꿰뚫는 눈과 몸을 바꾸는 곳이 없다면 도저히 이에 이르면은 자견불례야. 이건 분명히 자견이라는 건 뭐 훤하다 이 말이에요. 불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어찌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투관저 안전신처. 사실은 다음 측에는 이 조주 스님이 조주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뭐 투관저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조주 스님은 이미 깨달은 분이고 이 다른 스님이 이 묻는 질문의 말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질문을 탁 보고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질문을 비껴서 전신, 몸을 탁 바꿔가 기가 막히게 그 말과 연관되면서 탁 틀어가지고 깨달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주 스님은 투관